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도 많이 겪었고,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작한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초보분이 아니어도 웬만한 분들은 다 이거를 극복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속담도 있죠. 속담이 아니고 주식 격언도 있죠.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참 희한한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은 잘 봐요. 그 종목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데 희한하게 그 종목을 자기가 매수하는 순간부터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객관적으로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자기의 주식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게 정말 문제인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 한번 되돌아보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을 쫙 봤어. 어떤 그 종목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자료나 재료 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겠죠. 찾아보면은 뭐 어떤 종목이건 좋기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어요. 나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그거를 분석하고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종목을 자기가 보유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라져 버려요. 내가 원하지도 않든 내 심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종목을 보유해가지고 하락하면은 손실을 보면 더 하죠. 그 종목이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방송하면서 이제 간간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거의 주식 투자자의 개미 투자의 한 8, 90%는 이런 것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면은 똑같아야 돼요. 보유하기 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 종목에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찾아오고 듣기 싫은 듣기 싫은 뉴스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계속 가지고 가든지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일단 누군가가 그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부터 쏟아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좋은 부분만 들으려고 하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소식이 뭐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또 안 좋게 분석하는 사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그걸 들으면서도 그거를 스스로가 자꾸 배척을 해요. 그거를 귀를 막고 눈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사, 유리한 기사, 좋은 장점 이런 것들만 자꾸 취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걸 넘어서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걸 자꾸 어떤 부분을 자꾸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야, 이건 이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좋다. 이건 좋기 때문에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어 스스로를 자꾸 위로하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 종목이 이런 단점도 있구나. 내가 좀 손해를 보고라도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팔어. 그럼 어때요?
주가는 계속 하락하겠죠. 그러다가 손실이 10% 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꾸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쪽 기사, 좋은 쪽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오를 거야. 이 분명히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쁜 점 안 봐요. 그리고 자꾸 배척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라내요, 칼로 자꾸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손절이 중요하다.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손절 딱딱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격언도 있죠. 내가 산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 예. 그냥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내가 이 종목 샀다 해가지고 그 종목을 영원히 내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안 좋으면은, 안 맞으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많은 개미들이. 그냥 내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어, 그래도 이제 그 좀 수익이 낮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좀 그러니까 뭐 내 주위에 한 10명 중에서 한 6, 7명이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은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손실 난 사람들은 열에 거의 10명은 못 팝니다. 한 명 정도만 이제 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렇구나. 좀 손해보고 팔아야겠다.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본전 생각에 자꾸 그 유리한 기사만 자꾸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계속 들고 가요. 존버해요, 존버. 근데 그게 존버해서 나중에라도 뭐 기회비용을 잃더라도 다시 올라가갖고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은 종목을 계속 그런 식으로 존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LG전자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쉽게 해갖고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전성기를 보냈던 정고점을 찍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10년 동안 그거를 존버해도 그 가격대에 안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20% 손실 봤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손절 딱 해가지고 그 잘 나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면은 그 20% 손실 회복 금방 하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심리가 희한해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에 사가지고 이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20%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20%를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희한한 심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죠? 왠지 내가 팔면은 내일부터 오를 것 같은 그런 심리 때문이죠. 근데 내일 돼도 안 올라. 그럼 내일은 오르겠지, 내일은 오르겠지. 이러다가 이제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막 몇 년간의 존버가 되는 겁니다. 그 종목을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 오르면 막 배 아파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막 이러는 거죠. 그거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30년 제가 97년 아니 98년도쯤부터 정확히는 뭐지만 98년도 그때쯤이에요. 그때쯤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제가 2005년까지 이거를 내가 못 고쳤어요, 이 버릇을. 저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들이면은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마 지금 또 아마 제 방송 보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에 손실이 났으면은 그 종목이 일단은 나중에 뭐 다시 회복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해보고 이제 조금 뭐 상승 가능성이 있으면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까지, 그러니까 낙폭을 만약에 30% 지금 손실이 나 있다면 뭐 이게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기가 와요. 뭐 이렇게 마냥 하락만 하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종목은 하락과 상승, 뭐 하락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하락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중간중간에 반등을 준단 말입니다. 혹은 뭐 좋은 재료가 나와가지고 또 반등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면 상황에서 이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종목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좋게 분석하면은 그 주주들이 저한테 막 욕설 이런 막 막말 댓글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제가 뭐 다 지우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거 보면 친구들 안타까워요. 제가 뭐 그 주주분들한테 뭐 억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저는 이제 생각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아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건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고맙다는 말보다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좋은 점을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를 다 언급을 안 했다면은 뭐 이제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을 들고 나와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개뿔도 모르는 게 아는 척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많이 날라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떠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유리하게 자꾸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종목은 오를 것이라고 이제 자꾸 스스로를 세뇌하는 거죠. 저도 그거 뭐 그런 거 몇 년 동안 숱하게 겪었습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올라서 본전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본전 회복하기까지의 기간, 그 기회비용은 어쩔 겁니까? 나중에 본전 찾았다 쳐요. 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 좀 잘 나가는 종목을 갈아타면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제 제가 옛날에도 뭐 STX 조선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그런 거를 한 뭐 5만 원, 6만 원 할 때 조언을 해줘가지고 음, 엄청 싸웠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게 뭐 회사 망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뭐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제가 이제 원한 대로 팔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는 이제 뭐 메디톡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종목을 안 좋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똑같았죠. 뭐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비난이 날라오죠. 뭐 비난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개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더 그래야 돼요. 더 내가 보유 안 했을 때처럼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게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안 올 것 같으면 내가 20% 30%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팔아야 돼요. 팔고 잘 나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면 사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잘 나가는 종목들 뭐 하루에도 막 10% 20%씩 오르는 종목 많잖아요. 그죠? 그 잘 잡으면은 내가 1년 동안 존버해오고 있다가 20% 30%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뭐 짧은 기간에 다 회복하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늘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한 98, 처음 주식할 때부터 한 2005년 정도 그 정도까지 한 8년 동안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걸 못 고쳐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손실도 많이 보고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그냥 손절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이제 계속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그러죠. 그냥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자기 판단이 맞다고 이제 굳건히 믿고 있고 그걸 계속 이제 들고 버티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내 종목을 안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안 오른다고 팔아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그걸 자꾸 이제 희망 고문을 넣어가면서 스스로가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 보유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 나중에 이제 뭐 설사 오랜 시간 지나서 내가 그걸 원금 회복한다 치더라도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회비용은 그만큼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종목을 정말 신중하고 잘 골라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을 왜 해서 많이 가지고 있게 되냐면은 보통 추격 매수. 그러니까 뭐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유를 아는 거죠. 아, 이거 때문에 오른데 사자. 그래갖고 사서 물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혹은 뭐 그냥 왜 오르니까 왜 오른지도 몰라. 그냥 추격 매수 내동매매 딱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 자기 종목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종목을 선택하지 말고 애초에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분석을 많이 해보고 만약에 그저기 이제 분석을 잘해갖고 내가 오를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오히려 하락해. 이제 하락하면은 이게 이제 모든 종목은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하락한 다음에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계속 하락 기간이 좀 길어. 손절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오르는 주식만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석해갖고 살 수도 없고, 또 내리는 주식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판단이 틀렸다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빨리 팔아야 되겠죠.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살짝 그 반등 구간 줄 때, 반등 줄 때 팔아야 되거나. 근데 반등 줄 때 또 못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팔아야지. 내가 반등 오면 반드시 판다 이러놓고 또 반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오를까봐 또 못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 이제 냉정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일수록 더 냉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만약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갈아타기 같은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뭐 내가 오늘 팔면 내일부터 오르는 거 아닐까? 할 수 없죠. 올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 내가 지금 그 종목을 손실난 종목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잃었던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은 한꺼번에 다 팔고 갈아타지 말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 갈아타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하여간 오늘은 그래서 내가 산 종목과 결혼하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한번 내가 산 종목한테 정주지 마라 이런 타이틀로 한번 이런 비슷한 방송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런 거 못 고치는 분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비슷한 방송을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